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싸운다고 들었던 부분이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각자 각출해서 얼마씩 넣자. 구축 아파트를 살고 싶은지, 신축 아파트를 살 건지, 빌라를 들어갈 건지, 청약 아파트 같은 것들 나오면은 주변부가 어떤지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같이 받아서 우리가 결혼 준비 순서, 체크리스트 파일 공유까지. 안녕. 제가 장작 5개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 점검 개념으로 결혼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결혼 준비 순서, 체크리스트 파일 공유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결혼 생각이 굉장히 확고했기 때문에 소개팅을 정말 많이 받아본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만난 날 처음 만났는데 8시간을 대화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말하는 게. 그리고 막 결혼 얘기도 막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오빠도 그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자주자주 만나면서 하루에 진짜 거의 기본적으로 6시간씩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사실 결혼할 사람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희가 결혼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대화를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결혼 준비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관심도 정말 많고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남자친구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는 데이트할 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아파트를 매매로 사고 싶은지 아니면은 뭐 월세나 전세를 살고 싶은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구축 아파트를 살고 싶은지, 신축 아파트를 살 건지, 빌라를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도 서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인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을 결혼 준비하는 동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막상 이제 진짜 집을 구해야 할 때쯤 대화를 하면서 많이들 다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에 돈을 얼만큼 들일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싸우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누구는 월세나 전세기 때문에 우리 집을 마련했을 때 그때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신혼인데 처음부터 조금 꾸미면서 예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맞으면 너무 다행인데 잘 맞지 않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많은 분들이 싸우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저만 해도 초반 때는 신혼이면 다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을 보고 이제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빌라나 구축 아파트나 그거 아니고도 뭐 요즘 잘 나오는 LH라던가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얘기를 해보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데이트 자체를 이제 청약 아파트 같은 것들 나오면은 주변부가 어떤지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그렇게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 집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한 명이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대화를 꺼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에 관심이 많아서 먼저 같이 아파트를 보러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오빠도 이미 아파트에 관심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관심이 없더라도 같이 결혼을 하고 살 계획이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데이트 루트를 좀 짜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데이트를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일, 집, 뭐 데이트 코스, 영화 보기, 식사하기 이 정도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사실
그렇게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데이트할 때부터 알아가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지 어떨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와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데이트 코스를 짜서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경제권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해보는 것도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 같은 것들도 정말 선택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을 합칠 건지 각자 관리를 할 건지 돈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비율을 정해서 우리가 뭐 투자를 얼마 할 건지 적금은 얼마 들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관념들도 되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둘이서만 살 때까지는 문제가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 아이라는 문제가 반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육아를 하는데 경제적인 비용도 지불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일하더라도 더 많이 버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질문을 했어요. 이런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딥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면서 결혼 전부터 양질의 대화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들 말고도 예를 들면은 가족들 기념일이라던가 경조사 같은 거는 어디까지 챙길 건지 예를 들면 명절에 뭐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아니면 꼭 명절에는 부모님을 뵈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진짜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안 하고 결혼 준비를 하다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가족 간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대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보면은 정말 싸울 일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만 봐도 결혼 전에도 대화를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게 아직도 너무 많더라. 결혼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대화를 해봐라. 그러니까 꼭 결혼 준비 전에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질문을 하면서 상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애 초에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구나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또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야기할 거리들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요번에도 결혼 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2년 만에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오빠도 오케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했었어요. 연애 초에는 없었던 그런 서로에 대한 얘기거리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더 잘 맞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도움을 또 받아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대화나 가족에 대한 대화 말고도 또 하나 좋은 방식의 데이트는 결혼 전에 서로 같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서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같이 힘을 써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데이트할 때 오빠한테 건강검진을 같이 받아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같이 챙기면 좋을지 알아가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같이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사실 대장 내시경까지는 저희는 아직 젊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은 지금은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왕 하는 김에 그냥 싹 다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큰 돈을 주고 대장 내시경이랑 뇌파 검사였나 뭐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패키지가 있어서 그거를 알아보고 검사를 받았어요. 이제 수면 마취를 해야 되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수면 마취에 깨어났을 때 서로를 챙기고 이러는 것들도 되게 색다른 경험이기도 했고 이렇게 부부가 되는 건가? 뭔가 괜히 그런 기분도 들고 되게 뜻깊은 데이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결혼 전에 많이들 서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트 방식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요즘에는 결혼 전에 자궁 나이 검사라던가 정자 검사라던가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부부가 된 게 증명이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을 진행을 해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뭐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 부부가 됐을 때 좀 필요한 검사들을 데이트 방식으로 진행한 것들도 꽤 있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일상적인 데이트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결혼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데이트로 풀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모님을 뵙는 것도 엄청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빠 부모님을 먼저 뵀습니다. 오빠 부모님을 뵙고 난 이후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제 저 결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예 막막했기 때문에 플래너님을 애초에 저는 할 생각이어서 플래너님 계약을 진행하러 갔고요. 이거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거의 한 3달 정도 동안 현재 모은 포인트가 한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처럼 웨딩블로그 시작을 막막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먼저 플래너님 계약을 먼저 하셔야 돼요. 플래너님 계약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웨딩홀 투어를 할 거다. 엄마가 날짜는 이제 여자 쪽에서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태기를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는 7, 8월 비수기를 원했는데 태기를 받은 날짜가 저희가 딱 원하는 그 날짜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예식장에 갔을 때 그 원하는 날짜대로 시간이 남아 있어서 계약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웨딩홀 투어 영상들도 이전에 너무 이미 자세하게 다 다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1순위가 더링크, 2순위가 라마다, 3순위가 웨스턴 베니비스 영등포, 4순위가 르비르모아, 5순위가 더 세인트가 되겠습니다. 웨딩홀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웨딩홀 DVD나 스냅, 뭐 아이폰 이런 것들 예약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첩장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웨딩 스냅 이런 것들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헤매, 스튜디오 이런 것들 그 전에 영상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며칠 전에 제가 스냅 촬영을 하고 왔잖아요.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할 정도로 놀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좀 스튜디오 촬영이 결혼이 한 9개월 남았을 때 이미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한 편이었고요.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상견례를 많이들 진행을 하세요. 웨딩홀을 잡았으면 옛날에는 상견례를 먼저 하고 웨딩홀을 잡았는데 요즘에는 웨딩홀들이 이제 워낙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웨딩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상견례에서 이제 날짜도 잡고 그리고 뭐 집을 어떻게 할 건지 혼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미리 상견례부터 진행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웨딩홀도 다 잡았고 예물 예단도 거의 안 하는 추세고 집이나 뭐 예물 예단 모두 다 당사자들끼리 먼저 얘기가 되고 합의가 된 상태로 상견례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실 일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상견례를 굳이 일찍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월쯤 좀 날이 풀리고 나서 상견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르신들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아마 3월쯤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드레스 투어를 먼저 가게 될지 상견례를 먼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뭐 상견례를 거의 결혼식 한 4, 5개월 전쯤에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싸운다고 들었던 부분이 돈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큰 돈들이 막 쑥쑥 빠져나가니까 그때 결제를 할 때마다 뭐 서로 눈치를 보시는 경우도 생기고 누가 결제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애초에 오빠한테 우리 결혼 준비 이제 시작하니까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각자 각출해서 얼마씩 넣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카드 이런 거랑 연계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더니 서로 딱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 방법도 현명하게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꿀팁으로는요. 제가 이거는 엑셀 파일에다가 넣지를 않았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웨딩홀 계약이나 다른 거 계약을 하기 전에 결혼카드를 먼저 받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웨딩 준비하면서 큰 돈이 들잖아요. 혜택이 좋은 나한테 맞는
결혼카드를 먼저 발급을 받은 상태로 그걸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포인트도 되게 많이 쌓이고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아니야. 원래 이번 연도 6월까지인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서 저는 당연히 그거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카드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게 7월인가? 끝난 거예요. 그 카드가 너무 혜택이 좋아서 더 이상 그 혜택을 줄 수가 없었는지 카드를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또 혜택이 그닥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현대 M카드를 만들었거든요. 핑크 카드는 이제 쇼핑 카드였고요. 그린 카드는 항공 포인트 적립에 좋은 카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핑크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신혼여행 갈 때는 그린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현대 N카드 말고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들어가는 카드들이 많더라고요. 삼성 카드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 맞는 카드를 잘 찾아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청첩장 모임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드릴 건지 그거를 둘이 같이 먼저 정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덮어놓고 그냥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많이 하기에는 또 이 결혼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선으로 맞춰놓자 이렇게 딱 정했고요. 둘이서 나는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제가 먼저 오빠한테 말을 했더니 오빠가 그 정도면 너무 적당히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서 저희는 바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첩장 모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서로 사용할 건지도 미리 먼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후로도 유튜브로 계속해서 순서들을 공유할 거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극-J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 전에 해야 할 거, 웨딩홀 투어할 때 해야 할 거, 결혼 준비 중에 해야 할 것들, 결혼이 끝난 후에 해야 할 것들 이런 식으로 엑셀에 다 파일 정리를 해놨거든요. 사회자 섭외, 축가 섭외, 대본 준비, 음원 준비, 예식 비용 정산이라던가 사례비 전달 이런 것들 정말 디테일하게 다 적혀져 있거든요. 결혼 준비 순서뿐만 아니라 비용 적는 란도 있고요. 비고란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때 어떤 비용이 얼만큼 나가는지 이런 것도 다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하실 거예요. 결혼 준비하실 때. 혹시라도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그럼 저는 이후에도 결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꾸준히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